해함 하담하고 인잠 우상이라. 자, 이렇게 땅에서는 과일도 생기고 나물도 이렇게 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바다에서 또 만들어지는 건 뭐냐? 소금이다, 이게 소금. 그래서 해함 하담하고 인잠 우상이라. 바다의 자를 썼어요. 바다의 자. 이게 삼수변에 납작 사람인 변자를 쓰는데, 이게 납작 사람인 변자가 들어간다는 뜻도 있어요. 들어간다. 우리가 만산의 조종은 곤륜산으로 얘기를 하죠. 네? 백천의 조종은 온갖 시냇물의 조종, 근원처는 어디냐?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천지 조종이다 이거예요. 만산지 조종은 곤륜산이고 백천지 조종은 바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의 자가 삼수변, 들립자에다가 애미모자를 쓴 거예요. 이게 모든 물의 모체, 근원처. 왜 바다를, 아니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빗물이 똑 떨어져 가지고 이게 흘러 가지고 결국 바다에 이르는데요. 그러면은 바다는 한 방울 물방울은 애미고 바다는 새끼일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왜 바다를 애미라고 했을까? 왜 바다를 애미라고 했을까? 이 물방울이 어디서 생기냐면, 그렇지요. 그래서 애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을 만들고 그래서 다시 물방울로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다를 어머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네, 물이 생기게 하는 어머니. 그래, 여기 바다에서는 결국 뭘 만드냐면은 소금을 만든다는 게, 소금. 여기 소금, 이게 짤함자예요. 짤함. 자, 짤함자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 이게 소금노자예요. 소금노자. 우리가 이제 소금을 뜻하는 글자 중에 소금노자가 있고 소금염자가 있어요. 그렇죠? 소금노자는 천일염이고 소금염자는 인공염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거. 여기 이제 소금노자에다가 요건 함은 이게 이 주역에 나오는 괴이름이에요. 느낄 함. 물론 괴이름 함자인데, 함괴인데 이게 짠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짤함자예요. 짤함. 그러면 이게 소금노자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기 전복자에다 이 입구자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 서방을 뜻하는 글자예요. 선역서자. 물이 동쪽에서 흘러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요것은 이건 뭐예요? 이게 무슨 자라고 했죠, 이게? 이거 다소도자라고 했어요. 다소도자. 요건 알갱이요. 오행이 알갱이. 자, 우리가 빗물이 똑 떨어져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물하자에다가 맑을 땀자 썼죠. 여기 물하자가 뭐냐면은 삼수에다가 가을가자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빗물이 하늘에서 똑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이 하늘과 통했다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물이 우리 황하강 하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수. 사실 이게 황하가 아니고 본래는 하수예요. 그냥 물 이름이 하였지. 저기 밑에 있는 길게 흐르는 강은
장강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죠? 양자강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장강 얘기하고 위에는 하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수. 그러니까 이 물이 하늘과 통했다 하는 뜻으로 삼수변에다가 가을 가자를 쓴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빗물이 똑 떨어질 때는 그 물맛은 어떻겠어요? 담백하겠죠. 그게 맑을 땀자예요. 맑을 땀자. 깨끗하고 아무 맛없는 그게 여기 이제 그런 뜻으로 하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물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결국 저 이제 우리 저 서해바다 황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서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옛날 지도에 보면 황해라는 말 썼어요. 황해. 왜 황해라고 했는지 참 그것도 의미심장해요. 그것도. 물론 황하강 물 뭐 얘기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가 옛날에는 천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물이 흐르고 흐르면서 이게 오행이라는 이 수를 표현한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소금은 그냥 깨끗한 물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이 만들어지겠어요? 소금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짠맛을 내는 거예요. 깨끗한 것만 취해가지고 짠맛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소금 역할이 뭐겠어요? 물건을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우리 콩 같은 거, 이 두부 만들 때에 짠 소금물로 해가지고 두부를 견고하게 만들죠. 짠 물로 해가지고 사람 인체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몸 안에 있는 그걸 양수라는 말 쓰죠. 큰 바다 양자예요, 이게. 바다 양자. 짠물이에요. 그래서 저 임산부들 가끔 이렇게 죽염 같은 거 먹는 것도 좋아요. 몸 건강하게 해줄 수 있어요. 너무 짠만 내면 안 좋고.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고 깨끗한 어떤 기만 받아들여서 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갖 잡다한 것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래서 사람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요즘에 사람을 자꾸 막 그 무슨 뭐 나트륨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꾸 소금을 갖다가 없애고 자꾸 그냥 이렇게 너무 이제 싱거운 것만 자꾸 먹게 만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일까? 이게 네? 그 원래 병원에서 네. 소금을 먹으면은 병원이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노비를 해가지고 네. 싱겁게 먹어라. 네. 그래야 병이 생긴다. 그래야 장사가 된다. 여기 지금 방송이 계속 나가니까 말씀 삼가해서 하지만 일리 있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너무 막 깨끗한 것만 찾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린애들 막 그냥 물장구로 치게 하고, 이게 가끔 지저분한 것도 이게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저는 그래서 목욕도 별로 안 해요. 아니, 머리도 간지러울 때나 머리 해요. 그래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그러니까 중세 때 날마다 목욕을 하면 마녀라고 또. 그랬어요? 네, 그랬다고. 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자주 목욕 안 한대요. 네. 머리 자직하면 나중에 풍이 새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옛날에 어디 이제 편작 형님도 아주 명의로 이름 났다고 하는데 누가 병이 났다고 하니까 그 형님이 배를 한번 이렇게 만지니까 때가 환약으로 막 뭉쳐질 거 아니에요. 그걸 주더라는 얘기요.
여기 인왕이 있으니까. 이게 결벽증이 모든 병을 침범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정신병도. 그럼요. 그래서 저는 머리 감을 때도 그냥 맹물로 이렇게 합니다. 어디 이제 좀 중요한 자리에 가면은 혹시 냄새 날지 모르니까 그냥 가끔 한번 샴푸도 요즘에 보니까 그거 아니 근데 샴푸를 쓰면 머리가 매일매일 간지러워요. 머리가. 그 지성이 있고 저기 여러 가지 있어요. 아 그래요. 글쎄. 뭐, 기름 많이 낀 사람은 지성으로 해야 돼요. 지성이 뭐예요? 이게 기름 많이 낀 사람은 그 샴푸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아, 그 진짜 혹시 기름지짜인가? 네. 아 그런 거예요. 하여튼 여하튼간에 청탁을 가리지 않고, 예? 거기를 너무 가리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단맛도 마찬가지. 단맛. 예를 들어 꿀 같은 거. 아니 꿀이 벌이 이 꿀을 만드는데 어디 그냥 깨끗한 저기 꽃송 있는 데만 가서 찍어 오겠어요? 어떤 때는 논두렁 가가지고 거기다 물을 한번 딱 찍어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똥통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찍어 갖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겠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중앙토, 모든 것을 생성하게 하는, 아까 토가 모든 걸 생성하게 한다고 했죠. 우리 단맛이 모든 걸 중화시키고 모든 걸 생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맛이 필요해요. 너무 많으면 물론 안 좋겠지. 뭐든지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청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 인체도 깨끗한 것과 탁한 것이 합쳐져서 이게 인체가 만들어진 것이지 절대 깨끗한 것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함께 해야만이 면역력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쓴 게 그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을 다 담은 거예요. 이게 오라고 이렇게 다섯 오자 오를 쓴 것은 모든 걸 다 담아내서 만들어진 결정체예요. 소금은 깨끗한 것만 만들어진 담은 거 아닙니다. 거기에 느낄 함자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맛이 이제 짜다라는 걸 느끼는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한 움큼, 한 방울 물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흐르면서 땅에 있는 뭐 깨끗한 거, 탁한 거 싹 담아가지고 결국 만들어진 것이 소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자주겸이라는 게 있어요. 자주겸. 제가 저기 계암사에 가면은 거기에 주겸 만든 공장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거기 계암사에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한다고 한번 거기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주지 스님 소개로 같이 한번 주겸 공장 가가지고 만들어지는 과정 한번 좀 봤었거든요. 본래 우리 주겸하면 뭐 인산주겸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본래 거기 계암사에 있는 그 주겸 누가 만들었냐면은 옛날 진표율사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거기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생활염으로서 이제 만든 사람이 뭐 인산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드는 것 뿐이지, 본래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자주겸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혹시 이거 9번 굽지 않고 적당히 구워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9번 굽지 않으면 자주겸 안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주요 공부하시면은 자백결이라는 게 있어요. 9가지 색을 갖고 얘기하는데,
일백, 이흑, 삼벽, 사록, 오황, 육백, 칠적, 팔백, 구자 이렇게. 일백, 물이 처음에 깨끗한 게 백색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9번 가서는 구자, 검불굴 자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금성할 때 이 자자 쓰잖아요. 자금성할 때. 그래 이게 왜 이게 검불굴 자자가 됐을까? 붉은 것은 불색이고 검은색은 물색이에요. 수화를 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겸이라고 하는 것도 혹여 우리가 후대에 어떤 질병의 어떤 그런 검난에 닥쳤을 때 이것도 혹여 질병을 구제할 수 있는 약재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물론 9번 붙는 장군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다음에 자 그래서 이 바다에서는 바닷물은 짜고 물맛은 담박하며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게 본래 하담 해함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당연하겠죠. 사람이 물맛은 결국 계속 흐르다 보면은 짠맛을 내요. 근데 불은 만물을 태우잖아요. 물을 삶잖아요. 태우면 어떻게 돼요? 불은 계속 태우다 보면은 쓴맛을 내요. 네, 그래서 이 물은 짠맛을 내는 것이고 불은 쓴맛을 낸다 이런 거예요. 쓴맛을 낸다. 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인자는 이게 비늘린자예요. 비늘린 이게 물고기 어자에다가 물고기 어자에 이 물고기 어자도 보면은 앞에 칼도자 비슷하게 물고기가 앞에 칼 비슷하게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밭전자 쓴 것은 비늘을 상징하는 것이고 밑에 점 4개 찍은 것은 꼬리를 뜻하는 글자예요. 상형 문자예요. 그리고 여기 인자가 뭐냐면 도깨비불 인자예요. 이게 도깨비불 인. 근데 이게 우리가 이운 인자로도 쓰여요. 이운 인자. 그건 왜 그러냐? 밤에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마을이 있어가지고 불빛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연접되어 있는 모습. 이게 마치 도깨비불처럼 그런 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것이 물고기로 말하면 비늘인 것 같다. 비늘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연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고기인 비늘린자라고 한 것이고 잠길잠자는 삼수변에 이게 목멜기자 둘을 썼어요. 그 다음에 가로왈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이 이 반쯤 되는 물을 건너는데 반쯤 되는 곳을 건너는 것은 건널 섭자로 쓰는 것이고 여기는 완전히 머리까지 잠겨가지고 한 것을 잠수한다라고 말을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멜기자 2개에다가 가로왈자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기두자. 여기 기두자는 이렇게 쓰죠. 본래 옛글에 보면은 여기 지금 2개만 썼지만 옛글에는 여기 3개씩 돼 있어요. 색깔이 찬란하기 때문에 터럭삼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기두자 쓰죠. 본래는 이게 새 양쪽 날개예요. 양쪽 날개인데 요건 새가 깃을 들이운 이렇게 접은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요것을 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우리 날비자 쓸 때에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순서가 이렇게 오를승자 쓰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쭉 이렇게 내려요. 이게 날비자예요. 날비. 요건 새가 양쪽 날개 핀 뜻이고 요건 접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새 양쪽 날개를 뜻하는 글자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안일비자 쓰죠? 본래 이게 새 양쪽 날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새 양쪽 날개를 처음에 쓸 때는 이게 뭐냐면, 이게 꾸미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꾸미는 뜻. 여기다가 우리 글을 문자 쓰면 뭐예요, 이게? 이게 우리 대학에 그래 보면 유비군자여, 문체가 나는 군자여, 이렇게. 사람이 꾸미는 뜻이에요. 우리 왜 저 성 배씨인 사람, 배씨 성 가진 사람, 이렇게 써요. 오드이자 속에 요 비자 쓴 거예요. 꾸미는 뜻이에요. 그럼 옷을 꾸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예를 갖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래가 이게 꾸미는 뜻인데, 그러나 새가 창공을 날기 위해서는 한쪽 날개는 이쪽으로 가려고 한쪽 날개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속에서 새가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후대에 와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뜻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부정의 뜻으로 이제 쓰이게 된 것 뿐이에요. 본래는 꾸미는 뜻이에요. 꾸미는 뜻. 새 깃털을 뜻하는 것이고, 상자는 날 상자죠. 날 상. 기두자를 썼는데 여기 염소양자를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그리고 기두자를 썼어요. 이게 상자인데 여기 염소양자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볼샷 쓰면 어떻게 상스러울 상자죠? 상스러울 상자예요. 예, 그러니까 새가 상스럽게 나는 뜻을 취한 게 이게 날 상자예요. 예, 상스럽게 나는 것이. 이 염소양자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양이 아니고 옛날 전설 속에서 옛날 저 순임금 때에 고요가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해태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혹시 저 왕릉 한번 가보셨어요? 왕릉에 가보면은 거기에 석상이 있어요. 석상들. 거기 석상에 어떤 종류를 이렇게 세워놨는지 혹시 아세요? 예? 십지성도 있고요. 예, 이제 그러나 대개 두 마리를 갖다가 두 종류로 해서 삥 눌러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게 뭐냐면 범하고 양이에요. 범하고 양. 왜 우리가 왕릉에다가 이 두 마리 동물 석상을 세워놨느냐? 범은 산중의 왕이니까 범을 둔 것이고, 양은 땅을 다스리는 양이에요. 땅의 정령으로 나온 것이 양이에요. 그것은 옛날에 공자 가의의 글을 보면은 분양이라는 그 신령한 영물이 있는데, 공자가 아니 누가 저기 그 개시 우물에 뭘 이렇게 팠는데 이상한 동물 시체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뭔지 아무도 몰랐는데 공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공자가 이걸 보고서 이건 분양이다. 땅의 정기로 화한 영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물로서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왜냐하면 왕릉이 지금 땅속에 여기 묻히니까 땅 지신에게도 비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짐승에게만 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두 마리 석상을 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보면은 별별 얘기들 다 나오더구만 아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 혼자예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